투자를 어느 시간대에 하면 좀 좋다 이런 연구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저한테 이 질문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폭락할 때 멘붕이 올 것 같잖아요. 네. 훨씬 더 큰 멘붕은 내가 할 때, 이때가 진짜 멘붕이죠. 네, 안녕하세요. 업비트 게스트하우스의 친절한 호스트 김동환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또 항상 그렇지만 특별한 또 게스트분을 모시고 찾아왔는데요. 투자의 99%는 심리 싸움이라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투자자분들의 심리 관리를 좀 도움을 주실 만한 아주 쟁쟁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멘탈 지킴이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지심리학자고요. 심리학 중에 가장 재미없는 심리학이라고 불리는 학문 영역입니다. 김경일입니다. 어쨌든 오늘 얘기를 재밌게 하기 전에 저희가 음료수를 하나 나눠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 드시겠습니까? 야, 이거 100년 넘은 비밀을 가진 마법의 그거는 이제 요거 네. 콜라. 아, 그렇구나. 말이 된다, 진짜. 네. 마셔야죠. 굉장히 재미없는 심리학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재밌는 심리학인 것 같아요, 요즘에. 왜냐하면 심리학이라고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뭔가 사람의 마음을 알아내는 건가 뭐 이런 이제 좀 착각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심리학을 알게 되면 아, 그런 걸 공부한 학문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인지심리학이 오히려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데 이런 배경이 있다. 약간 이런 걸 좀 유추하게 해주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잘 기억해놨다가 다른 데서 인지심리학 얘기할 때 꼭 써먹어야 될 만한 그런 좋은 표현이네요. 대부분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뭐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심리 상태와 관련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 요거 직전에 어떤 상황에서 왔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위주로 공부하는 게 인지심리학이라서 제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인지심리학은 사람 안 봅니다. 그 사람 둘러싸고 있는 윤곽, 배경 이런 것만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제일 위주로 보는 심리학이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람 안 바뀌어. 아, 사람 안 바뀌어. 근데 바꿀 수 있어. 아, 그 인지심리학은 사람 안 바뀌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약간 단순화해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사람의 본질을 아주 긴 시간 동안 조금씩 대화를 통해서 바꿔나가는 손품이 많이 드는 심리학. 그래서 굉장히 고생스러운 심리학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근데 우리 인지심리학은 불 꺼. 그 정도가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이러죠. 야, 불도 끄고 창문도 살짝 올리고 그 다음에 카펫도 약간 푹신하게 하고 이런 작은 것들을 합치면 의외로 꽤 큰 효과가 나.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해서 티끌모아 태산학문이야 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하죠. 어쨌든 오늘 이제 저희 투자 관련한 얘기를 중심으로 좀 교수님이랑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 교수님을 이렇게 조사하다가 굉장히 조사. 네. 아니 왜냐면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 네. 공부를 해야 되니까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박사를 돈 관련해서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버는 법은 아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돈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창구죠.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고 돈을 어떻게 벌고 돈을 어떻게 대하고 돈에 관련된 얘기를 주로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질적 측면이나 아니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너무 잘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어떻게 쓸래요? 돈을 어떻게 벌래요? 돈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나눌래요? 이런 여러 가지 돈과 관련된 게임을 시켜봐요. 그래서 그런 게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리 혹은 그 문화의 특징 혹은 더 나아가서 현재, 과거에 비해서 또 동일한 머니게임을 사람들이 어떻게 과거에 비해 다르게 하느냐 보면서 시대의 변천상 다 읽어볼 수 있죠. 네네. 완벽하게 읽을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거 하나를 확실하게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제 지도 교수님이 딱 보니까 너도 돈 가지고 해라. 딱 보니까 인간이 돈 좋아하게 생겼다. 아, 돈을 가지고 많이 하나 봐요, 인지심리학. 많이 하죠. 그러니까 왜 가끔 그래서 인지심리학자들 중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2002년에 얼마 전에 작고하신 그 프린스턴 대학의 다니엘 카네만 교수는 네네. 인지심리학자거든요. 세부 그 전공 과목까지 인지심리학 내서 똑같은 분인데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생각에 관한 생각, 그 다음에 이제 노이즈 뭐 이런 베스트셀러의 저자이기도 한데 행동경제학 쪽에서도 인지심리학자들과 경제학에서 또 나온 분들이 많이 하는. 아, 거기서 겹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쓴 논문을 심리학에서는 인지심리학 논문이라고 하지만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행동경제학 논문이라고 하고 그래서 한 분야의 연구자가 다르게 불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생물학자들은 저를 인지과학자라고 부르고요. 그럼 인지과학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김상균 교수 같은 경우도 인지과학자고, 뇌과학하는 정재승 교수나 김대식 교수 이런 분들도 또 인지과학이고. 두 경제학과 심리학을 다 아우르는 약간 그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보통. 이제 예전에 경제학과 심리학이 무지 싸운 적이 있었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여기서 가장 기본 논쟁의 이유가 인간은 꽤 합리적이다. 그게 경제학이고. 경제학은 합리적 동물로 예, 예, 가정하고 시작하는데 그게 제가 보니까 경제학자들이 합리적이더라고요, 자기들 삶이. 경제학자들 자기만 네. 인간은 아니고. 네, 심리학자들은 별로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네네. 이렇게 한참 싸우는데 정말 논쟁의 수준이 논문상에서 약간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얘기를, 단어들도 약간 좀 무시무시한 단어들을 썼었는데 드라마 보시면 주인공 둘이서 남녀 주인공이 막 싸우고 있어. 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아시죠? 그렇죠. 결혼하고 사랑에 빠지죠. 그 낳은 아기가 이제 행동경제야. 오, 엄청난 비유인데요? 저는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씩 영향을 미치면서 학문적 논쟁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건데. 근데 어쨌든 이제 전형적인 행동경제학의 한 종류에 해당하는 논문을 쓴 거죠. 너 AI 쪽 관련된 논문 쓸래? 아니면 돈에 관련된 논문 쓸래? 라고 했더니 제가 1초도 망설임 없이 돈. 그랬더니 제 지도 교수님이 예상은 어떻게 안 틀리냐 막 이러면서 그런 내용 썼어요. 왜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더 모험적인가? 저도 이제 투자를 합니다만 꼭 공통적으로 발현되는 현상 같은 게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고점 매수, 저점 매도. 비싸게 사서 싸게 팔고 땅을 치고 자학하고, 이런 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과 관련된 행동을 연구하는 인지심리학자들이 세계 평화, 악의 타도 똑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으나 영원히 지켜야 되는 가치고 언제나 잃지 말아야 될 지향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잃지 않고 가야 되는 지향점과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별개의 문제예요. 그게 그만큼 안 되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싸게 사가지고 싼 가격에 파는 거는 고점 매수, 저점 매도. 네. 그 얘기는 뭐 워낙에 많은 그 투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부자들은, 돈을 버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없을 때 그걸 보고, 돈을 잘 벌지 못하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볼 때 같이 쳐다보고,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행동한다, 뭐 이런 얘기들 정말 많잖아요. 네네. 첫 번째는 세계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돈을 벌기 시작하고 내가 투자에 성과를 낸다라고 했을 때 내가 왜 이 행동을 여기서 하고 있느냐. 중요한 건 내가 투자의 대상이 되는 곳에 대한 세계관이, 여기가 발전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쇠락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마차 산업에 투자를 한다. 자기가 돈을 벌 것 같으니까 투자하겠죠. 그렇죠. 성장하는 곳에 쭉 사람들은 돈을 투자를 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려간다라는 느낌이 중간에 살짝 올 때, 그때 이제 버티지를 못하고 팔고요. 근데 그 시점들은 아무도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지나고 나서 사실 네네네.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루틴하게 프로그램화돼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을 아무도 못 이기잖아요. 그렇게 아주 중요한 결정이 일어나서 요거는 너무 큰 규모의 돈이니까 뭔가 모험을 피하자라고 하는 수준의 행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행동들은 루틴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성장하는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당연히 산술적 법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됐을 때 그 다음부터 급상승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워렌 버핏 자산의 90%가 65세 이상에 형성된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65세 때까지 만들어진 돈이 이제 더 점프를 쭉 만들어내니까 워렌 버핏이 65세에 사망했으면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의 10%도 못 남기고 죽었을 거거든요. 이런 산술적 계산의 문제를 떠나서 내가 이렇게 잠재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곳에 분명히 그 새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나도 거기에 맞춰서 특정한 하나의 등락의 지점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승하는 곳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점을 여러 번 찍으면 되겠죠. 한두 번 찍는 점보다는 여러 번 찍는 점이 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에 대한 큰 대수의 법칙에 잘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점을 일일이 다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하니까 자기 루틴을 만들어야 돼. 인지심리학자들은 어디가 고점인지를 판단하게 만들고 어디가 저점인지를 판단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없죠. 저희는 루틴을 만들어 드리는 법을 아는 거죠. 예를 좀 들어주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습관이라고 하는 게 루틴인데 습관을 만드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뭔가를 좀 실천하고 싶은데 이게 매일매일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제가 얼마 전부터 친구가 선물해준 탈모약을 네, 탈모약 중요하죠. 이걸 예를 들어도 왜 이렇게 먹는
먹는데 자꾸 까먹어요. 뭐 가족이 챙겨준 영양제도 먹어야 돼 까먹잖아요. 심리학에 이런 게 있어요. if, then, when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야만 루틴이 된다. 언제 뭐뭐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한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닦고 난 다음에는 이 약을 먹는다. 이 if, then, when이 다 들어가 있어야만 네. 루틴을 만들 수 있어요. 왜 그 주식 앱을 하루 종일 쳐다보는 사람과 안 쳐다보는 사람으로 구분을 하지만 그렇죠. 실제로 루틴 하는 분들은 딱 하루에 15분 정도 딱 들어가고 빠져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루틴을 만들어낸 분들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 if then when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다른 데서도 얘기했는데 저를 강연이나 자문회의 세미나에 불러주신 기업의 주식을 그날 제가 받은 보수의 10%로 그 주식을 산다. 전형적인 if then when이죠. 저 궁금한 게 말씀 네. 듣다 보니 루틴 얘기했잖아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24시간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어떤 사람은 새벽 3시에 비트코인 사는 건 좀 감성이지 약간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게 투자 같은 거는 특히 냉철하게 약간 이성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좀 드는 그런 분야이기도 한데 투자를 어느 시간대에 하면 좀 좋다 이런 연구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일단은 연구 결과만 놓고 보면 네. 흐린 날, 비 오는 날, 그리고 내 기분 별로 안 좋은 날. 이게 네. 최대한 비관적으로 네. 뭔가를 볼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분위기는 비관적인데 내 기분은 그래서 더 집중하는 거죠. 약간 그거랑 비슷하다. 기분이 너무 좋을 때는 약속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약속의 대상이 되는 그 미래의 나를 과대평가하기 좋고 더 중요한 건 무관한 단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분 좋은 날 아주 되게 황당한 실수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는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사실 투자자들하고도 거리가 멀지 않은 게 이 양반 자체가 테슬라도 만들고 뭐 뉴럴링크도 만들고 뭐 로켓도 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뭐 많은 투자자들이 또 이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해요. 그래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최근에 그 형전 출간돼서 북콘서트 네네. 원래 좀 아는 사이세요? 그분이 저를 모르지 뭐. 저야 그분을 잘 알죠. 일론 머스크 좋아하십니까? 관심이 있죠. 제가 이제 몇 주 아니지만 그래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폭락할 때 멘붕이 올 것 같잖아요. 네. 훨씬 더 큰 멘붕은 내가 소액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이 폭등할 때 이때가 진짜 멘붕이 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또 이제 재밌게 이제 얘기의 소재를 삼기도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냥 심리학자로서 되게 관심 가질 만한 구석이 많은 그런 사람이긴 하죠. 왜냐면 평범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다라는 건 제 주위에 있는 많은 보편적인 분들이 안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더 강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왜 관심이 있느냐? 이 사람은 오로지 자기 관심에 정말 관심이 있거든요. 좋아하는 거 말고는 아예 관심이 없다. 네네. 다른 건 무관심하거든요. 전 그래서 재미있어해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가요? 대부분은 내가 관심이 없어도 타인들이 관심 있는 걸 관심 있어 하죠. 특히 좀 한국적인 정석 같기도 합니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자크라캉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라는 걸 잘 모르니까 네. 남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거 이런 자격증, 뭐 이런 시험, 뭐 이런 유행 이런 것들도 보면 자기가 뭘 좋아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남이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근데 일론 머스크는 누구를 욕한다기보단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관심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영. 그 다음에 자기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집중. 네, 이런 스타일이죠. 일론 머스크가 맞다라는 뜻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뭐 타고난 천재니 아니면 뭐 일론 머스크는 아니다. 후천적으로 엄청나게 개발에 성공한 사람이다. 우리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배우거나 아니면 느끼는 건 일론 머스크의 어떤 모습을 배운다기보단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저 친구가 보여주는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수정을 좀 해볼까 어떤 그 변화를 만들어낼까를 느끼는 거잖아요. 자서전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 보면 일론 머스크 어렸을 때는 오히려 약간 학습 부진 이런 평가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 선생님은 그리고 게다가 정확히 표현한 거예요. 정확히 평가하신 거예요. 저라도 그건 당연히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 시기에는 이제 그랬다 할지라도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특질,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는 완전 몰입하고 관심 없는 거에는 그냥 아예 신경을 끄는 이런 특질만 잘 발현이 됐을 뿐인데도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적인 기업가고 일론 머스크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 무시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좋아하는 것, 관심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니까
나 여기선 학습 지진하고 문제 많네. 그러니까 떠나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관심 있는 것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그럼 분노해요. 그렇죠. 화가 나거나 섭섭해하죠. 이게 섭섭하다는 참으로 재밌는 한국 사람들의 감정인데 아, 한국 사람들만 느끼나요? 한국 사람들만 느끼진 않지만 이 섭섭하다라고 하는 것은 남이 날 알아주지 않는 것이 그렇죠. 섭섭하다. 영어의 disappointed와는 좀 차원이 다르죠. 이건 실망하다. 네네네. 또 이러면 또 이제 또 섭섭하다가 또 외국에도 다 있다. 내가 이민 온 지 17년 만인데 우리나라에도 다 있다. 이제 또 엄청 댓글 달릴 거예요. 네네. 댓글 달릴 텐데 상대적으로 섭섭하다가 외국 연구자들이 얘기하는 상당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감정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전형적으로 타자 중심적 감정입니다. 나는 실망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섭섭함을 주로 많이 느낀다라고 네네.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일론 머스크는 사람들이 나한테 이 얘기에 아무 관심도 없네? 나에게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네? 이러면 전형적으로 이런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럼 딴 데 가죠. 그러니까 자기가 타인을 미워하거나 섭섭해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그냥 관심 없고 내 관심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스타일이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작은 실패에 섭섭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 그치. 굉장히 좋은 성격인 것 같아요. 그게 또 그렇게 정리가 확실히 그렇게 얘기할 걸 텐데. 왜냐하면 섭섭함을 느끼지 않아야 자주 시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내 관심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없다면 늘 그러니까 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타인 관심이 없을 때 이제 섭섭해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더 나가서 막 원망하고 화내고 이러는데 뭐가 더 맞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제 자식이나 제가 일론 머스크처럼 그러니까 내 관심 외의 것에 일절 관심이 없다. 그러기는 싫어요. 상대적으로 그쪽으로 좀 더 가보고 싶은 측면이 있을 뿐 그런 유형의 인간이 정확하게 되기는 저도 싫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좀 더 많은 공존의 욕구가 있고 사람이 내가 관심 있는 걸 성취해 나갈 때도 즐거움이 있지만 타인의 인정을 받을 때도 의미를 찾는 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에 있어서는 사람의 차이가 있잖아요. 네. 거기 어느 정도 왔을 때 제일 좋은 지점인가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그 일론 머스크와는 다른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더 타인의 지향적인 측면이 있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추보다는 조금 더 일론 머스크 저 친구가 보여주는 쪽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그 정도를 우리가 배우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오늘 준비했던 질문 중에 일론 머스크는 뭐 천재냐 아니면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니까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빨리 찾은 그리고 이제 집중을 거기에 완벽히 했던 사람이고 사실 누구나 그 방법론을 조금 벤치마킹 한다면 비슷한 성취를 또 내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좌충우돌 치열하게 찾았는데도 방금 전에 동아님이 빨리 찾은이라고 얘기해 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면 빨리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이 질문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는 제 적성을 모르겠어요. 저한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저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넌 이걸 하면 진짜 성공할 거야 라고 하면 전 목숨 걸고 이거 몰입할 자신이 있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을 제외한 우리나라 나머지 5천만 국민 모두가 열심히 하는 걸로 특화된 사람들이라고 목숨 걸고 하는 거 특화된 사람들이라고. 네. 그걸 찾는 게 제일 어려운 거라. 쉽지 않은 일이고요.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쉽지 않고 오래 걸리는 일은 그럼 하지 않을래? 그럼 그냥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오늘 어쨌든 저희가 이제 투자 관련해서 교수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그냥 저희 오늘 대화에 한 단어로 압축한다고 하면 찾기인 것 같아요. 찾기. 굉장히 말씀 너무 잘해주신 게 사실 일론 머스크도 비교적 일찍 찾아서 사실 그 성취를 이룬 사람이고 계속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자기한테 맞는 루틴이 뭔지 내가 아침에 사는 게 맞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 비 오는 날에 나는 투자를 꼭 해야 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좀 찾는 걸 열심히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투자로 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인 아주 좋은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정리가 일목요연하게 되는데 네. 이게 왜 그거 있잖아요. 제가 네. 늘 가끔 이런 얘기 드리는데 저는 한 15분 얘기했는데 1분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미워요. 왜? 교수님 뭐 오늘 저희 뭐 정신없이 또 얘기했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저는 늘 느끼는 게 이렇게 사람 말 잘하게 만드는 분들 보면 정말 신기하다. 아니 근데 뭐 네, 어느 네, 유튜브나 너무 발변이셔서 아니에요. 물론 제가 말 잘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한테만 또 가는 것도 있어요. 네, 있는 것도 있는데 네. 오늘 뭐 투자도 투자고 여러 가지 일들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상대방으로 하여금 안 가져온 얘기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일까 이런 호기심이 생겨서 끝나고 돌아가면서 또 한번 찾아보려고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뭐 막판에 훈훈하게 네, 오늘
김경희 교수님 모시고 인지심리학에 관련한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에 대한 상당히 인사이트를 받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에 다른 유튜브에서 김경희 교수님 보시게 되면 반갑게 반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업비트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요. 개하 개하. 이걸로 맞춰. 싱크로 좋았어요 이번에? 네. 두 번째는 맞았지. 두 번째 맞았지. 네네네. 아이고, 아 너무 너무 재밌다.